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5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인데 또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주니까 네. 일단 뭐 연속성을 불문하고 기분은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과 다 연결되는 이슈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많은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요. 컴팩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이슈는 철강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전에 CPTPP 얘기하면서 네. 이제 철강 쪽에서는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의 어떤 그 방안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경제 공동체를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 완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불리했었던 조건들이 완화되면서 철강 쪽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지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거 앞에 좀 나와 있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예, 둘 다 반이네요. 철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뭐 둘 다 반반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면에서 조금 우려 요인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 미국 그 철강 수출에 대한 뭐 완화 기대감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네. 기대감 자체가 미국의 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뭐 반대를 한 측면 또 일차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유럽과 다르게 쿼터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제라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완화가 되기 힘든 구조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이게 시행되기 이전에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먼저 중소형 철강주들이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네. 특히 이제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 공급단에서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봉쇄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수출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철강주 상승의 모멘텀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저도 좀 비슷해요. 네. 철강주가 그동안 좋았던 게 마진 스프레드, 중국 쪽에서의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유지됐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근의 변동성이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단순히 이런 기대감, 수출 완화 기대감 이런 것만 갖고 가기엔 전체적인 그 수요단의 부분이 더 큰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지했었던 마진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중장기적인 컨셉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반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철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합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네. 네. 상승할 때 조금 비중을 줄여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겠죠. 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철강 수출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단지 기대감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단에서 변화 자체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중국의 봉쇄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철강주는 조금은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주말을 앞둔 전략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어보면 자동차예요. 자동차와 관련된 뉴스는 이번 주,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이제 뭐랄까요 부지 선정하고 이제 뭐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내일 이제 아무래도 뭐 삼성그룹, 현대차 그리고 대기업 집단의 총수들이 만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진출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저평가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들이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도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이다 하면 정이고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반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건 또 둘이 또 같네요. 그렇다면 이건 좀 철강주와 다르게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바이든도 있지만 또 다른 전체적인 컨셉에서는 좀 자동차 살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이게 뭐 바이든의 정책 부분, 그다음에 그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고려해 본다면 조지아주에 8조 9천억 원의 투자를 단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
그 미리 예정이 된 부분 2025년까지 9조 4천억 원의 계획된 투자의 일부라서 네. 이제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먼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로컬로 나가게 되면은 뭐 판매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준에서는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초기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이 완공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뭐 제품의 규모는 다 고려가 돼 있을 텐데 그렇죠. 후에 이제 뭐 경기라든지 그런 변동성 또는 또 미국 같은 경우 인건비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함께 또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게 일단 자동차 쪽은 이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먼저 주가가 좀 하락한 네. 부분이 있어서 네네. 지금 긴축으로 인해서 수요가 붕괴되거나 조금 둔화되는 거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버퍼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완충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테슬라의 변동성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나온 내용이 미국 내에서의 그 뭐 어저께 2차 전지도 저희들이 얘기는 했는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수요 공급에서도 뭐 공급이 워낙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현대차가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전기차를 비롯한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재였거든요. 네네. 이게 조금은 풀려나간다 보면 어차피 밸류에이션이 워낙 방어적이기 때문에 네. 수요의 우려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대안주? 네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괜찮은 컨셉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저도 정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철강과 달리 자동차는 지금은 뭐 오히려 빠질 때마다 담아가자라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생각 비슷하니까 바로 네. 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 부분에 대한 뭐 우려 그러한 부분이 이제 미국에 대한 공장 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게 네. 해소가 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게 시장 같은 경우를 고려했을 때 변동성이 수반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 시에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매수로. 대응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혹시 좀 눈여겨보고 계신 관심주가 있을까요? 자동차 쪽에서? 네, 전 뭐 자동차 부품 쪽 이제 부품 쪽. 미국으로 진출을 하면은 뭐 네. 타겟을 맞춰서 만도를 만도.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현대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50% 정도인데 북미 쪽으로 해서 이제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로 이제 증대가 되었고 이게 아마 20% 정도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게 그 수익 믹스 자체도 개선이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 네. 저희가 관심 같은 경우를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네. 결론이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주가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 이번엔 조금은 소프트한 업종입니다. 미디어 네. 엔터.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이제 구독자에 대한 가이던스가 낮춰지면서 주가가 워낙 큰 변동성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앞으로 어떤 식의 정책을 쓸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양질의 컨텐츠를 구비해 놓고 구독자를 잘 유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K 컨텐츠에 대한 투자 1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 1,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뭐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나라의 미디어 컨텐츠주가 뭔가 그래도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요것도 한번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는 거 움직이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좀 갈렸네요. 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꾹. 예, 이거 정을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정을. 그러네요. 한번 정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운명의 크네요. 이게 정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꺼주시면 되고. 운명이 이쪽으로 따르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바꾼다. 이건 아니겠지만 네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최근에 시장이 우려가 보이는 게 전체적인 수요가 꺾일 거에 대한 부담이지 네. 않습니까? 연준이 어떻게든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요가 방어가 가능한 섹터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네네. 미디어 엔터 최근에 물론 이제 컨텐츠 업체도 있지만 엔터까지 포함했을 때 네네. SM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쪽이 수요라든지 가격 전가가 가능한 네. 그리고 최근에는 가격뿐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좀 디펜스 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게 미디어 관련주가 아닐까, 엔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정을 들었고요. 네네. 이사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 투자만 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연간 환산으로 한 200억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200억 원 않죠. 정도 네. 수준인데 이게 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의 콘텐츠 투자로 연간으로 한 5,5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해 오는 게 이게 컨센이었고 지속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그 콘텐츠주의 온기를 이번에 아시아 최초로 뭐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다. 네, 그러한 팩트를 초점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이 자체가 그 뭐랄까 업종 전체를 이렇게 개선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미디어 엔터도 좀 많잖아요. 네네. 미디어주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티스트들, 이게 가수, 이게 네. 엔터주도 있고 아니면 뭐 극장 가는 것도 있고. 네. 이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거기 좀 기회가 있는 섹터가 보이시나요? 저는 엔터 업종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요. 엔터 쪽을 선호하신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와 저도 음.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이게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구조다 보니까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또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뭐 하이브를 예로 들면 기준이 다 다르기는 한데 지금 한 9조 정도의 시가총액이잖아요. 네. 그게 뭐 BTS의 리스크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도 이제는 다시 좀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BTS요? 르세라핌이 문제가 좀 있던데 그거는 큰 문제, 아직은 뭐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니까. 네,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좀 합을 이끌어 주는데 저는 드는 느낌이 미디어 엔터 전체적인 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네네. 넷플릭스 자체의 이벤트에 조금은 더 그렇습니다. 초점을 맞춰서 반을 들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이 안 들어온 거 아닌가. 명쾌하십니다. 합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네, 지금 이번에 넷플릭스가 아시아 최초로 국내 시장에 1억 달러를 투자하는 측면 자체는 미디어 콘텐츠 주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이게 실적이 나아가는 단계 자체가 좀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도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업종이다 보니까 관심은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이슈라기보단 제 질문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워낙 많은 재료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관련돼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한 반등, 네. 때에 따라서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또 시세가 워낙 분출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네. 주말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증시가 3월부터 이렇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월요일마다 하락을 보였어요. 네네. 워낙 주말 동안에 이제 소화되는 변동성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락을 네. 보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저희들이 철강, 자동차, 엔터까지 오면서 철강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자, 그리고 자동차는 조금 계속 가져가자라는 얘기는 한번 했지만 네. 이사님이 보실 때 지금 바이든에 대한 기대가 와 있을 때 조금은 관련주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단기적이긴 하지만 한번 짚어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 네.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테마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주가의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네. 이 기대감 같은 경우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통상 요즘의 시장 흐름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멘텀 같은 경우도 짧게 반응을 하고 주가가 이전에 반응을 했다가 그 되려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짙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관련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선제적으로 한 번에 매매를 해 두는 것도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급등 급락이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올라왔을 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반합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잡아봤고 네. 주말을 앞둔 필승 종목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이 좀 제시할 수 있는 필승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실적 측면에서 네. 최근에 특히 시장에서 초점이 맞춰서 네. 흘러가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가 그 트리거의 시장 반응이 가장 중점적인 강하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게 그 합성 피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백산을 말씀드리겠고요. 백산이요? 네, 백산 같은 경우는 합성 피혁 관련해서 그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시장 자체는 그 과점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시장 점유율 한 70%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합성 피업과 관련해서 그 백산이 영위하는 사업 말고 또 다른 부분 자체가 환경 이슈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낙수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480억 원 수준입니다. 순이익은 한 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2,9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상승에 대한 룸이 실적만 비추어 봤을 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실적 자체는 만약에 차량용 내장재 부분이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객사가 확보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상승의 룸이 더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제가 실적을 반영을 했고요. 예.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4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4,200원, 손절가는 9,9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백산이 그렇다면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를 고객수로 하면은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는 네. 그래도 꽤 괜찮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원재료를 들여오고 이게 제품으로 나가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환율 측면에서는 실적이 우호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환율은 워낙 지금 1,300원까지 네네. 거의 1년 반째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 환율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2분기 실적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백산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수혜 폭이 있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수준이게 되면 좀 소형주이긴 합니다. 네네, 소형주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그래도 네네. 실적이 기반이 돼 있다. 네네.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빨간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기분 좋게 넘기긴 했지만 또 요새 급등락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승리 정반합에서는 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중을 조금 줄여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